사전 질문 중에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 적용 후 공정위 조사 동향 또는 최신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2020년에 정보교환이 합의 유형으로 이제 규정이 되었고 2021년도에 심사 지침이 제정이 되었지만 현재 정보교환 합의 조항으로서 적용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악된 사례로는 이제 4대 시중은행이 물건별 담보 인정 비율을 등의 자료를 공유했다고 보고 조사를 개시한 담보대출 담합건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종의 특성상 정보 교환이 오히려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금융업종의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뭐 그런 항변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과거 비슷한 논리로 생명보호사 담합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해서 공정위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교환 자체가 무조건 더 정보 교환이 그 자체로 합의가 돼서 제재를 받는다기보다도 또 부당성 여부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태의 추이를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정보 교환 조항 자체로 제재되거나 조사가 된 사례가 많지는 않고, 한 사례가 하나 있지만은 그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부당 지원 행위의 안전 범위에 관련입니다. 아마 이거는 안전지대 조항 또는 제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련 고시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좀 특이한 것은 2022년 12월 9일 날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 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안전지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을 지원 금액이 아니라 이제 거래 총액 기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원 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지원이 맞는지, 뭐 어디까지 지원 금액을 봐야 되는지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결과를 놓고 다시 뒤로 안전지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 총액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이제 먼저 스크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당성 요건에 관한 안전지대도 그 금액이 좀 확장이 됐기 때문에 2023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에 안전지대가 조항이 좀 더 명확성이 있고 또 좀 완화된 그런 조항으로 볼 수 있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문제되는 거래가 이런 안전지대 조항에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안전지대 범위에 벗어난다면은 당연히 부당한 지원 행위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갖다가 미리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열사 채무보존 금지 관련 최근 실무 사례입니다. 네, 공정거래법 조항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채무보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것 같고요. 공정위는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인적 담보에 한정되고 물적 담보는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여는 가능하고 보증이 금지된다. 근데 지금 일단 공정위는 원칙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이나 금융기관의 여신에 적용된다는 이제 문헌에 충실한 해석을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독창적인 이제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금 보충 약정, 총수익 스와프 계약, 사채에 대한 지급 보증, 특수목적 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금 조달 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문헌을 현재 적극적으로 확장 해석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지만 공정위의 어떤 업무 계획이나 아니면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러한 범위까지도 고시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확장을 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정위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산업 관련해서 최근 공정거래 이슈나 동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의점 업계는 굉장히 좀 특수하게 업계 차원에서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공정위가 승인하고 있으면 이러한 것이 일종의 관행화돼서 좀 공정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에서는 편의점 업계 가용부가 먼저 저희가 봤을 때는 일종의 양보 비슷한 전향적인 조치를 하고 공정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보았을 때 언론 등에 이제 노출된 사례를 봤을 때는 대리점이나 아니면 가맹, 대규모 유통업체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편의점 업계의 사건이 그렇게 좀 적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편의점 가맹본부가 삼각김밥 같은 PB 상품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하도급법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또 검찰에서 수사까지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의 법 적용 법령에 대한 이제 사전 대비에 있어서 가맹사업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부당 지원 행위라든가 하도급법이라든가 이런 일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동훈 고문께서 내부거래 관련 규제 동향 그리고 분쟁 조정 사례
하도급 대금 연동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동근입니다. 먼저 그 질문 중에 내부거래 규제 동향이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라 가지고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앞에 정양윤 변호사께서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내부거래 하면 부당 지원, 뭐 사익 편취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최근에 주로 사익 편취에 대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 사익 편취에 대한 그 가장 교과서적인 사건은 H사 사건입니다. H사 사건. 우리 보통 시장 지배적주의 남용 행위 할 때 P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그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사건이고 뭐 거기에서 나온 판단 기준대로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 실무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 공정거래 제외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여부를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있어야 된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칙적 부의 이전을 통한 이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집중이 유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기준인데 뭐 최근에 하여튼 2, 3년 사이에 이 대법원 판결도 몇 건이 있었고 또 현재 뭐 고등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도 몇 건이 있었고 또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몇 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최근에 그 사익 편취에 대한 사건들이 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뭐 여기에 대한 사건들을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대체적인 경향성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사익 편취에서 뭐 과거 같으면은 뭐 가격이 뭐 상당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걸 많이 따져봤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물량을 몰아주는 그런 행위에 대한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업 기회 제공이라는 그런 그 유형 거기에 대한 사건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존에 뭐 직접적인 뭐 제공이나 지원 이런 것보다도 뭐 아까 이제 제가 TRS를 말씀드렸는데 뭐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제3자를 매개로 한 이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지원 행위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도 공정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이게 또 쟁점이 많이 됐습니다 사건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고발 지침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막 철회를 했던 사실 그런 좀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이런 여러 가지 경향성이 좀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막 뭐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실무라든지 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하나 중에 분쟁 조정 이슈 관련된 뭐 판례 사례 이런 거를 좀 더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하여튼 통계를 지금 공정위 보도자료 기준해 갖고 통계를 해보니까요 2023년도에 조정사건 처리 건수가 3,151건입니다. 그래서 2022년보다도 한 10% 이상이 이렇게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조정 성립된 사건이 이 중에서 1,278건으로 해서 직접 피해 구제액만 약 1,229억 원 정도 이렇게 됐고요. 특히는 하도급 분야의 피해 구제액이 뭐 1,079억으로 거의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특히 하도급 사건을 위시한 여러 가지 분쟁 교정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사례는 사실은 보도자료는 이제 배포하지 않습니다. 조정 사건은 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여러 가지 실적 보고를 하는 그 보도자료에 보면은 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불이익 제공, 뭐 대규모 유통업자 불이익 제공, 토목 건축 공사업자 공사 대금 정산, 부품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의 위탁 취소, 뭐 의류 제조업자 불이익 제공, 블로그 광고 대행업자 과도한 위약금 청구 이런 사례들이 이제 주요한 사례들로 소개가 되어 있고 이 조정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조정원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분기별로 중요한 사례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사 이름은 지우고 해서 다 소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볼 수가 있고 제가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조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하도급 연동제가 이제 건설업계에는 좀 활용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아직 그 연동제가 이제 시행 초기입니다. 시행 초기여서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혼선이 많으리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되는데 특히나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그 다른 제조업종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그 원재료 비중이나 뭐 이 단가, 기준 단가, 그다음 기준 지표 설정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 제조 위탁보다는 하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에 따른 계약 변경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연동 계약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이 중복 적용이라는 인식이 또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2, 3년 전에 그 원재료 가격 급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고충을 겪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재료 급등 문제가 많이 좀 이 안정화가 되면서 수급 사업자들이 오히려 이 뭐 단가 같은 것을 공개하는 걸 오히려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활성화 안 된다고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또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위탁의 종류에 따른 차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모니터를 잘 해서 앞으로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백가영 변호사께서 CP 등급 취득의 필요성에 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사전 질문 중에 CP 등급 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발표를 들으셨다면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CP 제도 시행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라는 인센티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높은 등급의 등급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등급 평가 대상 기준을 보시면은 CP 제도를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실적을 쌓아온 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CP 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CP 제도를 도입 운영을 해서 평가 대상 및 가점 기준을 충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